자, 24번입니다. 손해보험은 계약에서 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 보험 가입자 측에서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자, 우리가 많이 지금 들어봤을 겁니다. 손해보험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또 교통사고가 나거나 또 화재사고나 도난사고 같은 이런 경우에 피해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손해보험이 자, 오늘날 아주 밀접하게 많이 관련이 있죠. 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자를 뭐라고 하고요? 피보험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니는 자를 우리는 보험자, 다른 말로 보험회사가 되는 거죠. 보험회사. 자,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험의 목적이라는 것은 보험사고에 뭐가 되는 거야? 대상에 피보험의 이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자동차라는 내가 만약 자동차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 보험을 들죠? 자, 그렇다면 이게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뭐가 있어야 돼? 피보험의 이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보험의 목적이란 바로 보험의 대상을 나타내는 거. 차량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몸 신체를 여기 실손보험이 들었다면 내 신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대상이 될 수 있네요. 또 손해보험 계약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손해의 전제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경제상의 이익을 가져야 되고 아까 어떤 대상이 있죠? 그 보험 대상에 대한 이익을 가져야 하고 이를 피보험의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아래 부분에 내가 100원짜리 주택이 있는데 와, 되게 싸서 좋겠다. 자, 이걸 100원 주택인데 화재로 주택이 다 타버렸어요. 그럼 100원을 다 잃었죠? 자, 이렇게 보험사고 발생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이 바로 피보험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피보험 이익이 없는 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건 뭐와 똑같은 거야? 보험계약이 도박 아니면 그것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위반한 보험 범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없는 경우는 보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자, 첫 번째는 객관적으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 이익 이런 것들은 피보험의 이익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소중히 간직한 일기장을 지금 5억 원의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내 개인적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적법한 이익이어야 하며 자, 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정되거나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확정이 돼 있어야 돼. 계약 체결 당시에 그것이 확정이 될 수도 있지만 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확정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중에 이걸 갖추고 있으면 바로 피보험이 이익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손해보험은 실손 보상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섭니다. 자, 실손 보상 원칙이 뭐나? 그 아랫부분에 있네.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것. 그 이상한 보상이 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손 보상 아래로 보면 따라서 손해보험을 통해 피보험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득 금지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실손 보상 원칙은 손해보험 계약이 아까 얘기했던 도박화나 보험 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손해 본 거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밖에 손해를 안 봤는데 200만 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여기도 이득 금지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밑에 갑니다. 자, 이건 보험 가액은 보험 가액이란 말을 썼네요. 자, 피보험 이익의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액으로 보험자가 누구였죠? 보험 회사였죠? 자, 보험회사가
자, 보험금의 형태로 부담하게 되는 보상 책임의 법률상의 최고 한도액을 우리 뭐로 한다?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은 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보장해 주기로 된 한도액, 이게 바로 보험 가액이 됩니다. 자, 보험 가액은 고정된 게 아니라, 자, 이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가 있대요. 자, 좀 이따 22번 문제에서 지금 한번 접근할 것 같은데, 자, 이거 이득 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 피보험자에게 이득이 생겼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험 가액이. 그러면 처음에는 한 5천만 원 상당을 했던 집인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감가상각이나 이거에 의해서 2,500만 원 떨어졌어요. 아니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그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보험 가액이나 이게 달라지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달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자, 회사가 지급하기로 보험 계약에서 실제 약속으로 정한 약정, 실제 약속으로 정한 최고 한도액은 뭐란다? 이거 보험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좀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보험 가액이라는 것은 자,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액. 자, 그래서 보험자가 이거 같은 경우 최고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최고 한도로 지금 부담하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보험 가액이라면 자, 우리가 지금 보험 계약을 하면서 얼마를 주겠소 약속한 금액이 있죠? 이거는 보험 금액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험 가액은 어떻게 된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금액이 이득 금지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뭐 실제 보험 가액은 맨 처음에 5천만 원이었는데 2,500만이 됐는데 그래서 5천만 원까지 만약에 100% 손실을 봤을 때 5천만 원을 주기로 보험 금액을 약정을 했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가격이 갑자기 2,50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5천만 원 주기로 하면 2,500만 원에 이득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 바로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서 그만큼 보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 보험 금액은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지며 보험 기간 중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것은 보험 기간 중에 변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보험자가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자, 보험 금액 중에서 계상했을 때, 자, 100%다 지급돼도 아까 얘기했던 부당 이득 이런 원칙이나 이득 금지 원칙이 안 걸린다면 그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겠죠. 자, 실제로 받는 금액인데, 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보험 금액만큼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 이 보험 금액은 보험금의 최고 한도라는 의미만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보험 금액 이상은 더 지급이 안 되고 100% 손실에 대해서 준다고 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는 이 보험 금액만큼의 최고 한도를 주는 거고, 근데 이것보다 더 적게 주는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실제로. 자, 밑으로 갑니다.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자,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를 우리는 초과보험이라고 하는데, 자, 초과보험. 시가 100원 상당의 건물을 보험금을 200원으로 가입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 그 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는 아까 그거 있었죠? 여기서 이익을 봐서는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지금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손실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이 가격이 지금 얼마래요? 지금 100원밖에 안 되는 건물인데 보험 금액이 200원을 지금 우리가 잡아놓으면 이 사람은 100원의 초과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100% 손실을 봐도. 자, 그래서 가입한 화재 보험이 바로 이 초과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까 이거 이익 줄 수 없다고 그랬었죠? 자, 보험 금액을 보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조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보험 금액을 다시 조정을 해야 돼요. 자, 이 사례에서 건물이 100% 손실을 입었다면 100원만을 지급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결국은. 200원에 가입됐지만 얘를 낮추게 되는 거죠. 자,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엔 초과 보험이 아니었으나 나중에 보험 가액이 감소한 경우처럼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채 초과 보험 계약을 한 경우는
단순한 초과보험이라고 해요. 이 경우는 좀 다르죠. 초과보험 중에서도 처음에는 아까처럼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게 집 같은 경우가 한 100원 정도 했었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도치 않게 여기서 보험 금액 자체가 초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는 단순한 초과이고요.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자, 보험회사는 보험 금액에 감액을 요청을 하겠죠. 자,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 지급하는 금액인 보험료의 감액을 각각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자, 여기서 지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회사니까, 그쵸? 회사는 지금 보험 금액을 줄여. 야, 우리 지금 너희 그 집 가격 다운됐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만큼 보험금 최고 한도를 낮추자.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반대로 지금 누구 입장에서는 그 보험을 계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달 보험료를 내겠죠? 자, 보험료를 어떻게 하자? 이것을 지금 감액해 달라. 야, 우리 옛날에 비해서 어떤 위험 부담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험 금액, 그다음 여기서는 자, 거기에 우리 지금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야, 이걸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나 보험 계약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초과 보험을 체결한 경우 이런 건 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기에 의한 초과 보험이라 계약 전부를 다 무효 처리를 해버립니다. 또 한 명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 이익과 동일한 보험 사고에 관하여 여러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가끔 가다 보면 그 TV나 이런 데 이렇게 한 사람이 여기도 들고 여기 막 돈 다 하면 다 돈 많이 받을 줄 알고 보험금 같은 경우를 여기저기 다 든단 말이야. 자, 이때 그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걸 우리는 중복 보험이라고 합니다. 겹치는 거죠? 자, 이때 각각의 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아까 대상물이라고 그랬죠? 보험 대상이 되는 그 목적 대상물이 서로 같아야 하고 보험 기간도 공통해야 돼요. 이때 중복보험은 초과보험과 유사하게 보험 계약자가 중복보험을 의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구분하게 되는데 중복보험을 의도했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사기입니다, 사기. 자,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은 계약 전부를 무효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단순한 중복보험의 경우는 의도하지 않았어. 각 보험회사가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지만 그 보상액은 각각의 보험 금액으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험 가격이 100원인 건물에 대하여 다른 세 보험 금액을 100원, 60원, 40원으로 들어버렸어요. 얼마가 초과돼 버렸어요? 100원이 더 초과돼 버렸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 각 보험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 당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근데 그 금액은 총 들어있는 보험금의 200원이 아니라 얼마에 대해서만 보험 가액 100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 100% 손실을 봤다면 결국 100원을 다 잃었다는 얘기죠. 이거 100원을 보상해주면 되는데 이때 100원은 어떻게 나눠주면 돼요? 자, 여기에서 전체 금액 200원의 비율 20%죠? 금액 이해되시나요? 자, 총 금액이 지금 얼마라고 있어? 이게 보험 금액이 200원이잖아요. 자, 200원 중에 100원이니까 몇 퍼센트? 자, 여기서는 50%가 되겠네요. 50%. 자, 여기에서는 얼마? 여기니까 200원 중에 60%니까 30% 맞나요? 30%. 40원은 200원에 결국 얼마? 20%가 되나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 이것을 나눠서 50, 30, 20원씩 이렇게 보험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자, 20번 문제 갑니다. 다음은 윗글을 읽은 그 메모 내용인데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여기서 광고를 접하면서 손해보험에 관심이 생겨서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글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이 아닌 걸 찾으면 되겠네요. 손해보험 계약이 보험사고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도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가? 어떨까요? 이미 이 내용에 대해 언급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여기서 보험사고의 보상이 이미 끝났어.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서 사망했다면 그냥 다 주고 끝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조금 경미하게 내가 사고가 났을 때는 일부분은 보상을 해주고 계속해서 효력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뭐 사기나 이런 경우는 무효 처리가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21번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이 적절치 않은 거 그랬는데, 자, 여기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확정되어야만 했는데, 자, 피보험이익은 대상 어떻게 확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제까지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자, 이때 여기는 이 아까 했던 세 가지 조건 정도가 있었네요, 지금. 자, 그래서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경제적 가치,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적법한 이익이 있어야 되고 자, 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적어도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확정이 되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맨 마지막 부분에 여기 걸려버렸네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이 경우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계약 체결 당시에 꼭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확정된다 할지라도 자, 크게 문제는 안 되네요, 지금. 자, 그 다음 22번에 A에 대한 설명이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어디에서, 자, 여기 지금, 자,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에요. 자, 보험 가액은 고정된 게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했고, 자, 반대로 보험 금액인 경우는, 자, 이렇게. 보험 금액은 당사자가 약정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지고, 보험 기간 중에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서로 뒤바뀌어 있나요? 자,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 자, 이것이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2번. 자, 23, 4번 문제인데요. 갑은 2년 전 시가 1000만 원짜리 건물 X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 X에 대하여, 자, X 건물에 대하여 보험사 A와 보험 금액을 600만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어? 그럼 이건 충분히 가입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 부당 이득이나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같은 건물에 대하여 보험사 또 B와 근데 보험 금액 400만 원의 화재보험에 또 가입을 했어요. 자, 결국 1000만 원에 해당되는 시가에 대해서 각각 600, 400만 원에 그러면 각각 1000만 원 맞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X의 시세가 자, 건물 가격이 하락해서 현재 평균 가액은 800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보험 금액 이거에 대해서 조금 넘어섰죠. 보험 금액이 넘어서 버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때 현재 보험 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80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에 따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 갑이 가입한 손해보험의 보험 금액과 보험료 모두 가입 당시와 아무것도 변한 건 없네요, 지금. 자, 이때 그러면 자, 만약에 100% 손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줄까요, 그럼? 각각의 거기 따라 60대 40%로 그냥 어떻게 되면 돼? 비율로 해갖고 800만 원에 해당되는 이만큼을 지금 지급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800에 지금 60%니까 480만 원. 자 그다음 800만 원의 40%는 320만 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때 몇 번 문제 5번에 보시면 갑이 가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자 이때 나의 보험자는 보험 가액의 변동을 근거로 해서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보험 금액은 가만 가입했으면 얼마를 가입했다고 그랬죠? 나만 가입한 거죠? 가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나에 가입한 게 아까 얼마 있었어? 400만 원을 가입했으니까 현재 평균 보험 가액은 800만 원이니까 넘어섰어요? 안 넘어섰어요? 보험 가액은 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 보험 금액은 400만 원이 가입이 됐으니까 얘는 초과보험이 없어요. 지금 초과보험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 감액 보험 금액은 이게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이 초과했을 때 보험 금액에 대해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넘어서질 못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5번이죠? 자, 24번에 갑니다. 자, 아까 했던 그 내용인데 건물 X의 화재가 일어나 50%의 손실이 발생해 버렸어요.
자, 이에 갑은 보험사 A와 B에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실제 약정한 얼마 A는 당연히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B에서는 400만 원의 한도까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보험사와 연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A는 각 보험사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갑에게는 지금 여기는 얼마큼 갖고 있었죠? 갑이 60%였나요? 자, 여기가 60%가 됐고, 그 다음에 을이 얼마큼? 아니다. A죠, A. A 회사가 60%, 그 다음에 B라는 회사는 얼마큼? 40%인가요? 자,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역시 연대 책임을 지금 질 의무가 있는 B는, 자, 문제는 100% 손실이 아니라 얼마밖에 안 났어? 50%니까. 자, 원래 얼마씩 갖고 있어야 되는데, 원래 600만 원을 지금 여기서, 맞나요? 자, 실제 A는 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되긴 하지만, 자, 지금 이게 둘이 연대 책임을 지다 보니까 각각 60%, 40%에 거기 얼마씩? 반씩만 내면 되는 건가요? 자, 50% 손실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얼마 있어? 6, 8이 48의 반이니까 맞죠? 자, 480만 원에 반 정도 50% 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4, 8이 30이니까 320만 원에 자, 50% 손실이니까 반만 내면 되는 거니까 160만 원. 자,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되겠네요. 답은 3번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지금 마치겠습니다.